네, 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백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11학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기획물로서 총 지금 한 10편 정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날로서 그 Series No. 1, Focus on the Values 라는 제목 하에서 시작을 할게요. 근데 그 앞에 또 위에 좀 재밌는 제목이 하나 더 있죠. From Confusion to Chaos. 지금 보면은 재밌는 게 The Gossip. 우리가 11학년 아이들은 참 지금 많은 사람들이 12학년 아이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 COVID-19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11학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1학년. 왜냐면은 1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면제부도 받고 그 다음에 다 혼돈 상태니까 이게 조금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결과는 좀 예측이 좀 힘들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십에 의하면은 먼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지. 먼저 왜 이게 제가 혼돈에서 케이오스로 갔는지. 먼저 우리가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못 보겠죠.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아이들이 아직도 점수 다 내고 있어요. 시험도 열심히 보고 있고. 두 번째, suspended activities, volunteering, and etc. 지금 활동들이 좀 중단됐었죠. 연초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에 원서를 넣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했어요 또. 그리고 원서 자체에서는 딱 COVID-19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못한 게 있다면 그거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한 부분 빼놓고는 또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hange application reality. 이 원서 대학 입시가 많이 변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다 안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서를 넣다 보니까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과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 confusion and uncertainty. 그래서 올해 있었던 이러한 혼돈은 모든 대학교들이 올해 1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 이건 뭘 의미하나요? 내년에 이제 원서를 넣는 현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면제부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원서를 넣는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있었던 이러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을 때는 과거와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what to expect? The same. 그래서 우리가 올 1년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 거는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지금부터의 기획물은 12학년들의 초점이 아니라 11학년들의 초점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이 아이들이 10학년 2학기 때는 조금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또 11학년 1학기도 지금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없다라는 거는 바빠서 정신이 없다라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입시든지 어떠한 현상이든지 무엇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먼저 준비하는 목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지. 근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올해 12학년 아이들이 준비했던 그 결과를 보거나 아니면은 대학교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내년에 원서를 넣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넣는 원서 현실과는 다르게 다시 기존의 2019년, 2018년, 2017년과 같이 동일한 형태의 활동들이나 동일한 형태의 점수들이나 동일한 형태의 학업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요구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정보들에 의한 잠정적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기획물 시리즈 넘버 1의 핵심은 뭐냐면은 무엇보다는 우리가 가치를 먼저 성립하자는 거예요. 어떠한 가치들이 중요한지. 왜냐면 지원 과정에 있어서 시험 당연히 제출할 거고 성적 당연히 제출할 거고 활동들 다 볼 거예요. 하지만 근데 지금 11학년들이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 입시에 있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9학년 때 아무것도 안 했다, 10학년 때 많은 걸 못했다, that's fine. 어차피 10학년 때는 면제부 받았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이제 11학년 1학기도 정신이 없이 지나갔는데
somewhat 면제부를 받았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면제부가 없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건 뭐냐면 미국 대학교 입시라는 거는 9학년, 10학년 때 무엇을 준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1학년 때, 특히 11학년 2학기, 11학년 끝난 여름, 그 다음에 12학년 1학기 때 무엇을 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획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한 10회, 10회에 걸쳐가지고 11학년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인 결론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면제부나 지금까지 일어났던 올해의 입시 동향이나 아니면은 원서들의 변화 내용을 보면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있었던 이러한 컨퓨전 자체는 딱 1년에 제한되어 있는 게 모든 대학교들이 그 언급했던 사실이고,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있는 정보를 종합해 본다면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근데 오늘은 그 첫 단계로서 이제 가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가치라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행동으로,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내가 나타내죠?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가치라는 거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 가치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야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원서가 되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대학교들은 어떤 가치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여기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한 대학교들은 어떠한 면모, 즉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아이가 아니면 아이의 인재상이 나타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형성되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언제 준비하고 무엇을 언제 하고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tep 1, the narrative building stage.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은 무엇에 포커스를 두지 말아보세요. Rather focus on the values. 근데 그 values 중에서 이제 대학교들이 좋아하는 걸 한번 볼게요. 대학교들이 좋아하는 가치들이라는 거는 먼저 sacrifice, problem solving, leadership, diversity, contribution, genuine interest, challenges, maturing, curiosity, diversity. 이러한 가치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이 준비하면서 성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실패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항상 무엇에만 집중해요.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지, 여기만 집중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길 생각해야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내 삶에서 표현하고 싶은지,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력서가 있다면은 10학년이나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활동들 옆에 본인이 했던 내용들, 즉 achievement하고 contribution 얘기를 다 쓴 다음에 이 활동은 나의 problem solving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 활동은 나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구나. 아니면 이 활동은 나의 maturing을 보여주고 있구나. 아니면 이 활동은 나의 contribution을 보여주고 있거나, 아니면 이 활동은 나의 diversity를 보여주고 있거나, 그러한 항목들을 한번 지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점검한 다음에는 분명히 본인이 10개 중에서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겠죠. 아니면 부재인 것도 있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뭐냐면은 강한 거는 더 강하게 해주고, 없는 거는 새로 만들고, 부족한 거는 더 강화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그 내용이고, 이러한 방향성이 있다면은 오히려 훨씬 더 편해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거는 눈치 게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10가지 가치를 내가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의식이 있다면은 솔직히 그럼 무엇을 통해서 충족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과연 이러한 가치를 realize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10가지 가치를 먼저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 가치들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들이 뭔지, 사실들이 무엇인지 그 단계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는 이력서 쓰는 거 좋아요. 좋지만 이력서를 썼을 때는
그 항상 what에만 집중 듣는데 그 what를 쓴 다음에 과연 이 무엇들이 여기에 어떤 가치들을 충족하고 있고 이러한 가치들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충족해 나가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지금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단계 1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개를 준 거는 10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10개를 다 안 해도 돼요. 솔직히 10개 다 하는 아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는 미국 대학교들이 그 대학교들별로 어떠한 가치가 되게 아니면 어떠한 가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는지를 알면은 본인이 이 10가지를 먼저 평가하고 그 중에서 나는 한 6가지만 집중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the interest in that one thing 공부 잘한다고 하버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공부 잘해요. 네? 근데 하버드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they only have one essay. 뭐 물론 짧은 에세이도 있지만 Y 메이저 에세이는 되게 짧아요. 3가지 전공 적으라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한 50단어 쓰라 그래요. 근데 걔네들의 서플리멘털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give me that one thing about your life. 그래서 한 개의 진짜 올인한 아이를 하버드는 뽑아가는 것 같아요. 뭐 예일 같은 경우는 내 꿈이 예일이다. Leadership in multiple disciplines. 다방면에서 리더십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예전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리더십이라는 게 포지션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initiative taking, making changes, making improvements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얼마나 내가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 또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걔네들은 레네상스맨이에요. 레네상스. 그래서 이런 말도 돌아다니죠. 프린스턴 가려면 악기를 해야 된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린데 근데 맞는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프린스턴 자체는 기본적으로 fundamental theory를 좋아해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기초과학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하는 게 뭐냐면은 아트 쪽으로 뭔가를 하길 바라요.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든 간에 그쪽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if your dream school is Princeton, maybe start a musical instrument.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에세이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오픈 커리큘럼이고 2개는 커뮤니티 에세이예요. 커뮤니티 에세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 자체가 advocacy하고 social change예요. 이런 변화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들을 좋아하고 스탠포드는 passionate. 그래서 호기심 많은 애는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봅시다. 유니버시티 시카고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가죠. 그래서 걔네들은 키로 잡는 게 로직한 모습 보여주는 거, 아카데믹한 거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problem solving ability 이런 면에서 좀 강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대학교들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전 슬라이드에 나왔던 그 10가지 가치를 먼저 가지고 본인을 판단한 다음에 다시 강조하지만 10가지 다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10가지 다 못 채웁니다. 근데 그 10가지 중에서 적어도 5가지, 6가지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5가지, 6가지를 골랐을 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들마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 2개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11학년과 12학년과 그 사이에는 여름방학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만 다양한 무엇들이 이제 누적될 거고 그 무엇들이 대학교들이 원하는 본인만의 라이프 스토리를 표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11학년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면 무엇을 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지금까지 내가 한 거를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의미 없는 거라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해가지고 이 전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가치 있죠. 이 10가지 가치를 그 활동별로 다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한테 강하게 나오는 게 무엇이고 약하게 나오는 게 무엇인지 먼저 그거를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꿈꾸고 싶은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 5가지, 6가지 가치를 나는 이제 남은 1년 반 동안 어떻게 활동을 통해서 표출할까? 이게 먼저 전제돼야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활동이 나한테 더 유의미하지 판단이 남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토리를 언급하면서 그 활동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만 genuine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맞는 그러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남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관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많은 걸 했든 간에 적게 했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던 활동들과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앞서 말했던 10가지 가치들 중에서 어떠한 가치들을 표방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나는 이 중에서 5가지, 6가지 가치를 무엇으로 설정할 거고 설정할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내가 무엇을 더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결정을 하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끄덕끄덕 거리면서 뭐 동의는 하겠지만 현실로 가면 또 얘는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눈을 돌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지만 지금 11학년, 10학년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할 건데 나중에 원서를 넣은 다음에 다시 돌이켜보면은 아, 내가 주변에 남이 무엇을 했는지 보고 따라한 게 정말 큰 실수였구나. 아니면 그 하나만은 이력서에 한 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이 대회를 준비했던 게 논문을 썼던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하나의 활동들이 이 가치를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한 5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learning from failure에서 어떤 가치들을 봅시다. 첫 번째 failure는 뭐냐면은 이 contribution. 애들의 그 서비스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contribution은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나와 있듯이 contribution이라는 거는 항상 tangible하고 impact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다면은 이걸 보세요. 내가 과연 몇 명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니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이 봉사의 핵심 평가할 때 가장 시작되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인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면 봉사 가면 아이들이 그냥 남들이 해왔던 거 그대로 하고 별 열정도 없고 그냥 따라하고 시간 때우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아이들을 필터링 하겠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참여하는 애들은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he or she will take that extra step. 뭔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ommunity contribution leadership은 한 패키지로 나와요. 패키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시작은 거기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contribute한 그 임팩트가 별로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volunteering, you becoming their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이 임팩트가 없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세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들 삶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냐 풍요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스테이지 1입니다. 스테이지 2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좋은 컨트리뷰션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에 했던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지 2는 뭐냐면은 initiative taking, advocacy. 브라운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일이 좋아하는 거예요. 스탠포드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긴 뭐냐면은 이러한 volunteering 서비스도 있지만 진짜 나는 얘네들에게 어떠한 positive impact, tangible impact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도모하는 거죠. 그게 스테이지 2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스테이지 1, 레벨 2는 뭐냐면은 advocacy.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뭐냐면은 problem solving. 이거를 단순히 내가 시간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problem solving 하는 게 아니라 학업적으로, 제도적으로, 기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현실이 더 풍요로울 수 있는 이러한 academic, professional, practical 이러한 그 새로운 길을 추구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tangible impact를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ontribution, contribution, service 이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냐가 일단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임팩트가 있는지, 임팩트가 무엇이든지 계량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면 아니면 존재하다면은 세 단계로 내가 하고 있는지. 첫 번째 단계, 시간적 투자, 남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단계 뭐냐면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키고 있는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학업적이든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프린스턴을 가고 싶다, 예일을 가고 싶다, 컬럼비아를 가고 싶다, 브라운을 가고 싶다, 스탠퍼드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적어도 스테이지 2까지는 와줘야 돼요. 스테이지 1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스테이지 2까지 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failure 뭐냐면 from possessive to sharing. 오케이, good.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게 이 possessive to sharing이에요. 이기적으로 자기 활동만 하는 애들은 절대 좋은 대학교 못 가요. 한번 이거 봅시다. The first responsibility of a leader is to identify or define reality. The last is to say thank you. In between, the leader is a servant. 얼마나 멋있어요. Initiative taking, 마지막에서는 humble하게 it's all because of you.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you work. You help to serve others. 근데 여기서 serve라는 거는 이 servant라는 거는 service라는 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냐면은 from possessive to sharing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춤을 잘 춰요. 그러면 혼자서 무대에서 춤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될까요? 춤 갖고 봉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수영을 잘해요. 그러면은 그 장애인 센터 가서 그냥 옷 갈아입히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장애인도 수영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뭐 뛰는 걸 좋아해요. 이건 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벌써 있었던 예시들이에요. 내가 뛰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장애인 센터 가서 아이들과 마라톤 한번 나가보세요. 애들이 다 이걸 했었어요. 그럼 내가 화학을 잘해요. 그럼 화학을 잘하면은 그 돈이 많이 안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물에 그 물론 미네랄 같은 거는 더 할 수는 없지만 물에 있는 그 오염된 물에 플루톤을 제거할 수 있는 이상한 모터버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하세요. 지금 했던 애들은 뭐냐면은 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했던 걸 가지고 혼자서 즐기는 게 아니라 남들과 공유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는 활동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나와 있는 활동들을 보면은 상호 단절돼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즉 academic activity하고 서비스는 언제나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가야 돼요. 이 트라이앵글.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이 한 두세 개 있다면은 활동은 지금 6개에서 9개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아이가 궁극적으로 possessive에서 sharing으로 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social contribution을 야기했던 가장 멋있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치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이력서를 평가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나는 내가 혼자 한 건 많지만 이거를 공유하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남을 돕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공유적 기회를 많이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보여요. 남들이 뭐 하든 간에 상관없거든요. It's your story, right? 그래서 봉사도 아까 3단계 Service, Initiative Taking and Problem Solving. 내가 지금 서비스만 하고 있다면은 Initiative Taking은 해줘야 돼요. 내가 Initiative Taking까지 왔다 그러면 Problem Solving까지 가고요. 가치잖아요, 다. 두 번째, Possessive에서 Sharing도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게 있어, 좋아하는 게 있어, 그리고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What's the next step?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치관과 중요한 가치들이 성립이 된다면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그리고 이 쉽고 당연한 걸 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는 게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이고요. 가장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미국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성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possessive to sharing도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From school to the world. 이거는 geographical scope인데 이것도 가치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학교 활동은 안 하고 그냥 외부에서 뭘 많이 해요. 학교에서 하는 건 너무 시시하고 애들이 열심히 안 하고 별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시간 낭비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혼자 잘났다고 외부 대회 나가고 외부 활동하고 그러는데, 잘 봅시다. 이 아이의 문제점. 첫 번째, 시지했으면은 본인이 좀 더 의미 있게 만들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본인이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든지,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그래서 모든 활동은 먼저 본인이 속해 있는 그 학교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학교 공동체에서 성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국제, 이렇게 나가야지. 근데 많은 아이들은 나는 국제 뭐 하면은 좀 더 이제 세련돼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건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아이입니까? 그러한 게 있다면 먼저 학교에서 먼저 해줘요, 열심히. 왜냐면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과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의 범위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학교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뭐 저희랑 뭐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이 다양한 가치적 평가도 중요해요. 아까 봤을 때 서비스도 단계 1, 단계 2, 단계 3으로 내게 확장되고 있는지,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거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possessive sharing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만약 이거를 하지 말고 외부에서만 하라고 강조하는, 아니면은 학교에서 하지 말고 외부에서 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어드바이스예요. 모든 거는 학교에서 시작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학교에서 있는데 별거 안 해요. 그러면 it's an opportunity, 기회잖아요. To show your leadership skill, show your community skills. 그러면은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initiative taking 하는데 뭔가 한다면은 서비스가 충족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possessive에서 sharing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계획함에 있어서 항상 학교에 초점을 두세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2학기 제도든 3학기 제도든 간에 각 학기마다 다양한 활동이 있잖아요. 왜 그걸 안 해요? 운동도 한 학기만 하고, 음악도 한 학기만 하고, 봉사도 한 학기만 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가장 나중에 결과가 좋아요. 그리고 11학년쯤 됐을 때, 11학년 2학기에 왔을 때, 딱 이런 애들 좋아요. 얘는 쓸데없이 학교 생활이 너무 바쁘다. 얘가 진짜 좋은 대학교 가는 애예요. 근데 만약 학교는 뭐 열심히 안 하는데 외부 활동을 열심히 많이 했다? 얘는 좋은 학교 안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가치는 뭐냐면은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거. 학교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또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결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버리세요. One big event. 이건 아니에요. 항상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냐도 투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한 지속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활동이 너무 단절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겨울방학 때 리서치 한번, 여름방학 때 리서치 한번, 이렇게 단절돼 있죠.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활동은 뭐예요? 요 중간에 이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찾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치 중심적으로 그 void 공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one big event에 초점 두지 마세요. It's always a progression.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은 거부터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작은 거부터 한다고 칩시다. 아까 이 리서치를 계속 할게요. 겨울방학 때 리서치 한번 했고, 여름방학 때 인턴십 있었다고 쳐요. 그럼 중간에 이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컨티뉴에이션을 보여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화학을 좋아해요, 수학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러한 교육적 기회와 더불어, 뭐 교육적 기회라는 거는 뭐 논문도 있을 거고 수업도 있을 거고 대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 뭘 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 그러면은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튜터링 시스템이 있나? 있으면 가서 가르치는 거고, 없으면 하나 만드는 거고. 그래서 잘하는 거를 또한 활동으로 확장시키는 거고, 또한 봉사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단절된 그 하나의 활동을 보면은 매력이 하나도 없지만, 단절됨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순간 단순히 애카데믹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스쿨 액티비티,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의 모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그 possessive에서 sharing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아이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양성이에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나는 민족성 다양성, 뭐 경제적,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 다양성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거는 나의 실험 정신의 다양성, 그리고 나의 활동의 다양성, 그 다음에 나의 노력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 그럼 공부에도 다양성이 나와야 되겠죠. 활동을 한다. 활동에도 다양성이 나와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disconnected dots를 연결하다 보면은 이러한 가치 바탕으로 할 게 너무나 많아져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만 더 남았는데 근데 뭐 마지막도 똑같아요. 이런 result보다는 trial and error. 이 가치만 갖고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면은 잘 보세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대하고 그냥 혼자 고민하고 남들을 참고해가지고 이거는 어느 대학교 갔는데 좋았더라 해가지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했던 가치들 중심적으로 그러한 활동들을 재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활동들 사이에 있던 그 공간들을 채워넣는 방향, 그리고 그 활동 이외에 내가 범주적이면 학교 아니면 학교 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뭐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은 할 게 너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할 게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나 나타나는 고민은 뭐냐면은 너무 할 게 많아서 문제가 되죠. 근데 거기서 판단할 때 할 게 많은 것들 중에서도 그때 또한 가치 중심적으로 대학교들에서는 무슨 가치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다른 활동보다 우선적인 의미를 두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미국 대학교 입시 준비함에 있어서 이 기획물에서 첫 번째 가치 중심적으로 원서를 준비하자, 이 내용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이 배경이 된 건 뭐냐면은 저는 12학년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11학년 아이들이 조금 가장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면제부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11학년 때는 과거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제 경력상, 제 경험상 너무 많은 아이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뭘 할지를 몰라요. 왜냐면 할 게 없대요. 근데 오늘 잘 들어서 오늘 했던 이 30분짜리 동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만약 이거를 가치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 입시라는 거는 9학년, 10학년 때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아까 말했듯이 10학년 때 여러분들 다 면제부 받았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 게 중요한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오늘 제가 제공했던 그런 가치 중심적 판단 기준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재밌게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고 보다 더 결과론적으로도 더 풍부한 멋있는 아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더 매력적인 아이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지만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도 대학교가 원하는 그런 에세이를 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에 대해서 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DI 파트너스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다면 뭐 전화번호나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나 담당 컨설턴트들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